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4.5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한 거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떨어지고도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의 질을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릴 때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4.5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시간을 줄여서라도 자기 인생의 자기 생활을 찾고 싶다라고 워라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노동시간을 줄여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두 배의 일을 할 거를 두 사람으로 나눠 갖고 노동의 부담을 나눠야 사람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늘리라는 거는 매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싼 비용으로 많은 노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노동자의 선택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오늘은 힘들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를 미리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장착돼야 되고 그만큼의 최소한의 노동만으로 충분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생활에 대한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게 돼야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목전까지 갔었어요. 이제는 노동시간을 합리화해서 줄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노동시간을 깎으면서 임금을 더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은 그대로 있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자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들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어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기어이 설문조사까지 해갖고 늘리자고. 60시간은 기본빵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상한 설문조사. 네. 문항이 60시간밖에 없는 이상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노동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일부 잘 나가던 수출 대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노동 착취를 하려고 제도적인 걸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경제가 폭망하니까 있는 노동자도 잘라야 될 판이에요. 하던 연장 근무도 줄여야 될 판이라고요. 실제로 자동차와 조선 같은 일부 업종을 빼놓고요. 지금 계속해서 해고 또는 정직, 무급 휴직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더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일을 더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라고 일단. 일이 없잖아요.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나니까. 그리고 뭐 주요 선진국하고 견주면 우리나라가 장시간 일하는 나라고 OECD 기준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가 있는 35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보다 길게 노동하는 나라는 튀르키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4개. 정말 경쟁력이 있는 나라네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도 이 정부에서는 60시간, 69시간 이러고 있으니 뭐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물가가 제일 높은 게 터키인데, 터키가 그러면 노동을 적게 해갖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제일 많이 한다니까. 제일 많이 한다니까? 제일 많이 하면서도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 보고 배우라고. 아니, 딴 나라가 잘하는 건 외면해버리고, 딴 나라 잘못된 것만 갖고 이 난리를 쳐. 우리가 맨날 문재인 정부 때, 나라 경제 욕할 때, 어디 나라 갖다 댔습니까?
베네수엘라 갖다 댔죠. 베네수엘라 맨날 된다고. 지금 베네수엘라요. 될 것 같은. 석유 팔아갖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어? 미국 놈들이 베네수엘라 와갖고 웃돈 주고 석유 사가는 바람에 경제 도로 되살아났어요, 거기. 그래요?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 말도 못해. 거기 석이라도 있지. 거기 석유라도 있지, 진짜. EBS, KBS 예산을 민주당이 복원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걸 왜 해주나 싶거든요. 어차피 망한 놈을 짓고서 저거 다 EBS도 KBS 소속입니다. 어차피 망한 놈을 짓고서 저거 바지 사장까지 와서 들어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지켜줘야 되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지켜줬다고 하니 왜 그랬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삭감한 EBS, KBS 예산을 민주당이 복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미디어 분야 예산안을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는데요. 그런데 뭐 일단은 전체 회의 등 논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이걸 했으니까 정부에서 받아야지. 국진이 받아야지. 근데 안 받으면 안 봐도 그냥 나 깔 거야. 이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국진 찍. 그래서 찍겠죠? 그래서 이 예산을 안 받아주면 KBS, EBS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이 줄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방송을 네. 대방송으로 땜빵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제작비가 없으니까. 네,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추가 비용 안 들이고 있는 비용을 갖고 도니까 경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좀 편하게 잘라낼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잘릴까요? 시사보도 하거나 발음보도 하려고 하는 바른말하는 기자들부터 우선순위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랄하면 뭐라 그런다? 야, 거기에 예능 프로 개그 콘서트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 개그 콘서트 재방송 틀어. 그게 니네보다 훨 나. 시청률도 나. 광고도 붙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은 당초에 KBS 대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송출 지원 예산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윤석열 정부가 빵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거 제작 지원에 63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송출 지원에 57억 6천만 원 다시 편성을 하고 공동체 라디오 룬 정부에서 빵원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예년 수준인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EBS 방송 인프라 개선 항목은 83억 4천만 원을 늘려가지고 96억이 됐고요. EBS 제작 예산 지원도 37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통위 예산을 깎았거든요. 그랬더니 45억인데 38억으로 깎은다고 했더니 지랄 연병을 하면서 네. 날치기 예산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방통위 대변인,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들에게 지급된 기본 경비하고 법정위원회 운영 등 요거의 항목을 줄였습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이제 다시 저쪽에 주는 거, KBS, EBS 깎인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이런 가짜뉴스 관련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안을 다 내놔서 근데 이제 국짐이 퇴장해버렸죠. 자, 그와 함께 탄핵소추 해임 건의안 이번에 이제 검사 탄핵이랑 동관이 탄핵하려고 그랬는데 네. 회기 종료돼 갖고 그 자동 폐기가 될 뻔한 걸 갖다가 이제 철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철회를 했다고 헌법소원을 하네, 다시 상정 못해 가처분을 하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회의 상정됐기 때문에 뭐 철회 못한다라고 의견이 상정한 적 없어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을 하기 전에 니들이 국회를 때려닫았기 때문에 상정이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아직 쉽게 말해서 입학 원서도 안 냈는데 갑자기 졸업장을 주려고 덤벼드니까 아니야, 나 지금 안 가고 내년에 갈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네들이 전법이 그래. 봐갖고 이게 폐기되는 거 생각하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그 법안 안 받아주고 폐기시키고 72시간 지나갖고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른바 법안을 시한을 넘겨서 폐기시키는 안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야, 쟤네들 전법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 탄핵안이라서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법안들도 그런 방식으로 회기를 넘겨버려서 폐기시키는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못하게끔 방지법을 추가로 낸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아도 다음 본회의 때 자동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폐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체포동의안처럼 바꿔서 기한 내에 표결을 되지 않아도 폐기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면요, 이제 그 민주당이든 어디든 내놓은 법안이 쉽게 말해서 회기를 넘겼다고 없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법안을 만들고 심의를 하고 법안에 대한 것들을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법안을 올려놓은 거를 갖다가 시간을 못 지켰다고 마감이 됐다 그래갖고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 끌기 해갖고 모든 법안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건 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안 그래? 안 그랬지. 왜 폐기도 안 되고 다음 회의에 상정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왜 다른 거 탄핵소추하고 해임 건의 절차는 안 되고 있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왜? 이거 공정하지도 않아. 검사 탄핵 뭐 이런 거 하고 국회의원 탄핵은 아예 이게 다르잖아. 똑같은 공무원 탄핵인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은 또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 뭐 급수마다 아니면 진에 힘 있는 세력들마다 이런 것들을 멋대로 적용해갖고 법이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법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통과시키면 뭐 하겠어요? 거부권 들고 있는 놈이 올라오는 대로 통과시켜도 계속 잘라버릴 거 아니야. 싹둑싹둑. 저놈의 가위를 뺏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